네, 북한 인권보고서입니다. 아마 그 미디어팩에 받으신 이 노란 표시의 2021 국제 MS 연례보고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12년 국제 MNST가 주목했던 북한 인권 상황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사 표현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고 자의적 구금, 고문과 각종 부당한 대우로 인한 사망과 처형 등이 이루어지는 등 광범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했고 언론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수용소 수감자는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참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숙한 경제정책 운용 및 불리한 기상조건, 국제원조 감소가 결부되어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필수의약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식량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 신문, 고문을 당해야 하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은 삼남 김정은을 작년 9월 대장칭호를 부여하고 후계자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11월 북방한계선 인근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는 교전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3월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로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루이스 모레노 캄포 검사가 12월 이 두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인권 이슈 중 첫 번째로 식량난을 비롯한 영양실조와 보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작년 7월 북한 당국이 계속되는 식량난에 늦장 대처하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북한의 보건 상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하고 효과적인 배급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여국 정부에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필요에 기반한 유엔을 통한 원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에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 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 중 2만 5천 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지원 아래 북한 당국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세 미만 영유아 3분의 1 이상이 발육 장애를 겪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유아 45%가 발육 장애를 겪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월 북한 내 여성과 아동 최소 350만 명에게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며 식량난으로 인해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구금 상황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최소 6곳이 있으며 정치범 수천 명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자들은 기소나 재판 과정 없이 자의적 구금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초법적 처형,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 및 강제 노동 등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수용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휴식 시간 없이 힘든 때로는 강제 노동으로 혹은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작은 위반 행위로도 처형당했고 많은 사람들은 처형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국군포로였던 84세의 정상훈은 2월 중국 당국에 의해 북으로 강제 송환된 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훈은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탈북한 수천 명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도착한 직후 정상훈은 지린성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가 2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강제 송환 당시 정상훈은 요새에 구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상훈은 북한에서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고 곧바로 함경남도에 있는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선교사이자 인권활동가의 로버트 박은 43일간 평양에 있는 구금시설에 억류되었다가 2월 풀려났습니다. 로버트 박은
북한의 정치범이 겪는 참상을 알리기 위해 2009년 12월 25일 입국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8월 북한을 방문한 뒤 또 다른 미국인 아이잘론 범죄가 석방되었습니다. 아이잘론 범죄는 로버트 박의 친구로 1월 9일에 북한에 불법 입국해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받았으며 미화 약 6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표현, 결사,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헌법에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할 경우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은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배급했으며 주민들은 타 국가 방송을 듣기 위해 수신기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외국 방송을 듣다가 발각되면 구금되어 장기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국내 및 외국 여행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도망친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북한에 송환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남한 NGO와 접촉하거나 남한으로 탈출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용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사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일부는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최소 60명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수공장 노동자 정모 씨는 1월 말 함흥시 동부 해안도시에서 공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불법 중국 핸드폰을 통해 몇 년 전 남한으로 탈북한 친구에게 쌀값과 기타 생활상에 관한 정보 등 기밀을 유서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감시 관련 내용입니다. 3월 북한은 2009년 북한의 국가별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UPR의 공고를 단순히 주목할 뿐이라면서 정례 검토에서 나온 어떤 공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한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앞서 UPR에 협력하겠다는 약속과 배치되었습니다. 6월 인도네시아 출신 마루주키 다르수만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마 2010년 북한 인권보고서와 2011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제 애니스티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지도자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사 표현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광범한 인권 침해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제 애니스티는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